추우세요? 네. 이 정도 날씨가 추운 거예요? 네. 와, 지금 서울 귀 없어지거든요, 돌아다니면 바로.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푸근한 거여서 저는 속안에 스타킹에 내복에 다 껴입고 왔어요, 사실. 서울의 날씨가 그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추워요. 근데 포항 오니까 너무 푸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따뜻하지 순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맨날 그 복잡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고 차 많은 거 보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택시 타고 오면서 여기 바닷가도 보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포항 사장님들하고 너무나 유익한 시간 이렇게 보내고 싶고요.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장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고 가야 되는 게 저의 오늘 미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뉴스킨 사업을 지금 딱 5년 차가 만 됐고 이 5년 동안 해온 뉴스킨 사업을 좀 정리하는 시간, 그러면서 또 여기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 비즈니스가 어떠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편하게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하고 싶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편하게 그냥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올해 36이에요. 그리고 오라는 그 뜻은 뭐예요? 너무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나이 들었는데 젊어 보이나요? 너무 어려 보여요. 36인데 31살의 뉴스킨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31살에 제가 시작했을 때도 되게 젊은 거였었어요. 서울에 이렇게 강의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그때는 나이대가 그래도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었었고 뭐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아유 애기 같네 이런 모습으로 챙겨주셨던 그 기억들이 나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업을 바라볼 때 저는 사실 막 이렇게까지 뉴스킨이 엄청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다. 직장생활 하나 가지고는 내가 생활하는 그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사실 맞춰져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좀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 플러스가 단돈 50만 원이라도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장에 앉아서 시작했던 게 저희 그냥 첫 뉴스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뉴스킨 안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명예직이 되었고 앞으로도 가야 될 넘고 넘어야 될 산들이 무수하게 많겠지만 31살에 시작한 저는 감히 꿈꿔볼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서서 사장님들께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많은 큰 변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뉴스킨에 대해서 처음부터 되게 크게 보시는 분들 극소수예요. 그래서 전 되게 놀랐던 분들이 오자마자 이 비즈니스에 완전 한 번에 그냥 확 이렇게 막 이게 열리셔서 완전히 초사이언처럼 변신하는 분들이 전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씩 젖어드는 그 기간이 한 2년? 2년 동안은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하면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자니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한 2년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만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뉴스킨을 언제 제대로 했나 라고 한번 되짚어 봤더니 이제 딱 3년 찬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은 진짜 쉼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이 일이 어떤 거라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순간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해서 시작했다라기보다 그냥 이 일이 내 삶에 그냥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시작했고 그거를 이해하는 데까지가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이 허비가 됐고 어떻게 보면 소요가 됐고 그 2년을 정확하게 뉴스킨이 이해되고 나서야 제가 빠가살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머리가 막 똑똑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빨리 눈치챘었으면 이렇게 들고생할 걸 왜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시간 낭비를 했었었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막 사업에 입문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는 뉴스킨이 어떠한 일인지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뉴스킨에 와서 뭐 사분면이든지 경제 흐름이든지 이런 걸 보고 저는 이렇게 확 머리가 열린 스타일이 아니었었어요. 뉴스킨이 아니면 큰일 날 뻔했구나가 인지가 된 순간부터요. 그 순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제는 5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어요. 5년 안에 많은 것들이 변화할 거라는 걸 믿으시나요? 5년이란 시간을 나한테 주어준다면 지금의 나와 완전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드세요? 드세요? 저는 이거가 정확하게 가슴을 확 뛰기 시작했을 때 그때 미친 듯이 한번 일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한 번쯤은 미쳐보고 싶은데 잘 안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막 뉴스킨을 미친 듯이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었어요. 저분은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건가?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업을 잘할까? 이게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분의 머리를 따보고 싶은 거예요. 따라는 용어가 약간 좀 저기하긴 한데 그분의 머릿속을 들어가 보고 싶은 거지.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막 무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 저렇게 미쳐 있을까? 몰입되어 있을까? 이게 사실 되게 부러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제가 그 소리 듣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가 저는 정확하게 저의 점검이 되고 나서부터 했었어요. 여기서 누군가 사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절대 뉴스키는 내가 막 끌어당겨서 설득을 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누군가한테 비전을 심어주고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뉴스키너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은 그냥 이런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뉴스키너는 일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검토를 잘 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까지가 사실은 뉴스킨 사업자가 하는 일인 것 같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걸 정확하게 보는 것까지 내가 도와주는 거, 이걸 보고 나서는 알아서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어떻게 발이 움직여지지가 않나요?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도 파트너 사장님들랑 미팅을 되게 많이 해보면 제가 내렸던 생각은 뭐였냐면, 이분 뉴스킨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안 뛰지, 못 뛰지, 발이 안 떨어지지. 왜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래. 일이 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킨이 그냥 돈벌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인지, 내 가정에 정말 필요한 일인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인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게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반드시 저는 그날 이유가 누군가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과 저희가 시간여행을 갈 거예요. 저는 이거 어디다가 쏘면 되죠? 어디다 쏘면 이게 잘 넘어갈까요? 여기 뒤로 어느 부분을 써야 되죠? 이게 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어졌나? 한 번 봐주실게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지금 다루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혼자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나 사업이 잘하고 싶고 뉴스킨에 입문해서 무언가 막 결과도 내야 되고, 시간은 자꾸 1년 2년 지나가는 거지. 근데 더 이상 여기서 아무리 내가 젊다고 해도, 젊은 31살의 나이에 시작했다고 해도 이 시간을 더 이상 까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공포감이 왔었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자꾸 시간을 보낼 바에는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걸 그냥 계속 할 건지, 이 상태로 자꾸 할 거면 하지 말던지. 제 성격상 무언가 저는 굉장히 결단이 필요했었을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너무나 잘하고 싶은데, 어차피 알게 된 뉴스킨 잘하고 싶은데, 우리 좀 전에 홍 반장님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보지 말았어야 될 걸 봐버렸다. 이 말 저 되게 공감 많이 했었거든요. 차라리 몰랐으면, 왜 내가 이걸 들어가지고 꿈짜리 사납게 그냥 인생 편하게 주어진 대로 잘 살아가면 될 걸 왜 내 인생 31살의 고민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아직은 좀 더 즐겼어도 됐을 법한 나이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좀 전에 홍 반장님 강의를 들으면서도 제가 여기 입문했었을 때 그 추억 생각도 되게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들과,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님들과 이런 나를 한번 다 빗대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건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한 2명을 떠올려 보실게요. 지금 다. 아마 평상시에 그런 분들 다 마음속 안에는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뉴스킨을 하기 전에도 있었고 하고 나서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마음속에 2분이 딱 떠오르세요? 2명 정도가? 1명도 좋아요. 떠오르시나요? 자, 그분이 내가 이분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 2명을 떠오르는 그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
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지라고 느꼈던 사람이 뭐였냐면 저희 동네에 졸부 친구였어요. 금빵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친구 중에서 제일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안은 대대로가 다 금빵을 물려받아. 그래갖고 그 친구는 항상 막 어렸을 때부터 유행하는 가방은 다 메고 나오고 유행하는 메이커는 다 들고 나오고 내가 사고 싶었던 아이템은 그 친구는 다 있어. 그리고 언니는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부모님이 유학을 보내주고 이 친구는 딱히 내가 봤을 땐 엄청 열심히 뭔가를 공부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봤을 때 기준은 그 친구는 되게 풍요로워 보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제 기준에서는 가장 행복해 보이는 친구였어요. 뉴스킨을 하기 전에. 근데 제가 뉴스킨을 하고 나서 여기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지나면서 내가 행복해 보이는 그 기준점이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냥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목적이었다라면 지금도 똑같이 이 안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저한테는 행복해 보이는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뉴스킨에 와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이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니까 이 2명이 아니라 20명, 30명도 넘어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뉴스킨 안에서 내가 닮고 싶고 행복해 보이고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 부러운 리더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 그런 분들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한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찾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돈은 부러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을 싫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뉴스킨에서 제가 좋아하는 리더들이나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많은 뉴스킨의 성공자 분들은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한 행복한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돈도 벌게 해주는데 인간도 되게 해줘요. 제가 사실은 뉴스킨 하기 전에는 지극히 너무나 개인주의여서 사람들과 뭔가를 모아서 리드하고 뭘 하고 소통하고 하는 거 완전 젬병이잖아. 왜 그렇게 피곤하게 해? 그리고 잘 삐뚤어져요. 잘 싸워. 오늘 원수지고 내일 또 싸워. 그러고 절규도 잘해. 그 친구 난 절규한지도 몰라. 나 혼자 막 절규해. 마음에 안 들면 막 6년까지 쌩깐 친구도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이야. 아예 개인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뉴스킨에 왔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만 만나야 돼. 계속 사람과 어울려야 되고 무언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제 삶에는 되게 익숙치 않은 일이었었어요. 직장 생활만 10년 했던 사람은요, 자기 주어진 것만 하다 퇴근하면 그냥 그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 맞는 사람 만나서 그냥 소주 한 잔 먹든지 대화하든지 커피 한 잔 먹든지 이게 그냥 끝이야. 근데 뉴스킨 안에서는 마음에 안 맞아도 이렇게 웃어야 되고 여기 안에서 포커페이스 자꾸 하라고 하는데 마음에 맞건 안 맞건 좋건 싫건 이 안에서 어우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게 저는 첫 번째 걸림돌이었어요, 저한테는. 이랬던 저가 성숙해가는 과정, 나혜서라는 사람을 5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두지 하는 이 뉴스킨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둘째치고 사람이 어떠한 일을 잘해서 부는 이룰 수 있다 생각해요. 그치만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일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신앙을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저는 이 일 자체가 저라는 사람과 저희 남편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냥 뿌리채 저희가 5년 전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야, 나에서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이걸 언제 많이 느끼냐면 가까운 내 남편이 인정해줄 때. 주변 사람한테 눈속임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한테는 변한 척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맨날 나를 밤낮 없이 24시간을 지켜볼 수 있는 남편이 변했다고 하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로 저도 제 남편을 보고 놀래고 저희 신랑도 저를 보면서 놀래면서 이렇게 된 행복의 기준을 뉴스킨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유는 단순해요. 다 갖췄기 때문에. 어떤 걸?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사람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누군가가 가졌을 때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요. 그걸 가졌을 때 그 사람이 부러지식하고 동경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우리가 뉴스킨에 와서 성공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싶었던,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것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이 부러운 것 뿐이거든요. 부럽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럽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는 거고, 그걸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뉴스킨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나 여기 다 올 수 있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결코 네트워크 이렇게 만만한 일도 아니에요. 특히나 뉴스킨
그냥 들어오자마자 일확천금 벌 마음이라면 더더욱이나 힘들 거예요. 이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부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변할 마음이 없어. 그치만 돈은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전 나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변할 수 있는 그 의지와 태도가 갖춰져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너무나 생각을 하고요.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제가 누군가한테 리크루팅을 하거나 정말 제가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그 팀을 꾸리고 싶은 누군가의 대상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랑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 만약에 누군가가 신이 너한테 이러한 모습으로, 네가 살고 싶었던 모습으로 너를 살게끔 만들어 준다라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저는 어떻게 살아보고 싶었는지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니즈를 되게 많이 파악을 했었어요. 아, 이 사람이 야, 너 뉴스킨 통해서 성공할래? 이러면 마음에 안 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니나 하라고 응원을 되게 열심히 해줘요, 저한테. 너나 잘 하라고. 근데 대화를 통해서 너는 어떻게 살고 싶었어, 사실은? 네가 지금 이렇게 아기 키우지 않았다면 넌 뭐 하고 싶었어? 아니면 너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뭐를 하고 싶었고, 너한테 매달 1,000만 원이 무조건 주어진다 그러면 너 그 돈 갖고 뭐 할래?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를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되게 많이 했었었고, 근데 그것도 저조차도 그걸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었을 때 완전히 뒤도 안 돌아보고 뉴스킨에 몰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도 한번 꿈꿔보세요. 지금 여기에 리더 사장님들처럼, 아니면 내가 당장 담고 싶은 어떤 그 분의 모습처럼 그분의 인생을 내가 지금 대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한번 그려보시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슴이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가슴이 뛰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에 뉴스킨은 이 일을 하면 돈을 벌어가 아니라, 나 이렇게 정말 살고 싶은데, 이렇게 진짜 살고 싶은데, 나 이렇게 정말 살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살게 할 수 있어가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게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나한테 인지가 됐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정말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그런 큰 비즈니스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한테 저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 돈 버세요?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돼요? 저희는 무엇 때문에 돈을 버나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직장 생활만 10년 동안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출근했고 열심히 퇴근을 했고, 근데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내가 그냥 보고 배운 대로, 내 친구들이 하는 대로, 누군가가 하는 대로 그냥 출근해서 돈 버는 게, 나는 그냥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왜 돈을 버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꼬박 200만원, 300만원 벌면서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이, 그 200만원, 300만원 벌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건가? 이 200만원, 300만원을 벌면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건가? 그런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던 때가 20대 후반부였었거든요. 20대 때는 생각 없이 놀았어요. 그냥 돈 벌면 다 썼어.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만큼만 저축했고, 나머지는 막 친구들과 시간 보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선에서 수준에 맞는 옷 사 입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때는 저 알코올 중독자였었어요. 맨날 술 먹었어요. 술이 제일 재밌었어. 그냥 술 먹고 그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노는 거 말고는 그냥 제 인생에서 막 되게 막 핫한 어떤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 그냥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술을 먹고 놀까, 이거 말고는 별로 계획 없이 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는 알코올을 입에 한 방울도 안 대신 살거든요. 기쁜 날은 한 모금 정도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로 저하고 제 자신하고 약속했던 게 있었거든요. 뉴스킨을 딱 시작하고 1년 정도가 지나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시작할 때, 네가 20대를 보내면서 가장 허비했던 게 뭐였지 생각해보니까 술이더라고요. 그 가장 큰 고통을 줘야겠다라고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약속했어. 네가 블루다이몬드가 되면 그때 진짜 기쁘게 한 잔 먹자. 근데 블루다이몬드가 됐는데 티매트가 되면 먹겠다고 다시 또 약속을. 아직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닌 거죠. 그 티매트가 또 됐는데 이제는 소문이 난 거예요, 저희 그룹에. 그래서 서준식 기획사장님이 이제 티매트가 됐으니까 한 잔은 먹으려는 거야. 근데도 거절했어요.
스폰지 생각이 바뀌었다. 백만장자가 되면 다시 그때는 기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이것도 욕심이겠죠. 끊임없이 내가 만족이 안 되지고 아직은 건배를 내가 축배를 들 수 있을 만큼 제가 무언가가 이렇게 크게 잃었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자꾸 제가 그런 것들을 더 옥죄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랑은 작은 약속들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마음속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살면서 돈은 벌고 있는데 내가 왜 돈을 버는지는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미팅을 하거나 대화를 해봤을 때 직장생활 진짜 열심히 해.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도 열심히 해. 그리고 째끼지도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열심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게 문을 열고 닫고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사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돈 버세요? 뭐 하시려고 물어보면 그걸 확실하게 대답하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돈 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누구나 기계적으로 사실은 그 삶의 패턴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게 훗날에 나한테 어떤 족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 채 그 쳇바퀴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저는 구원해줘야 되는 사명이 저희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래서 누수해요. 예전에는 엄청난 이유를 갖다 댔어요. 여기 누수해 놓으니까 Y를 자꾸 찾으래요. Y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성공하는데 근데 Y가 없어. 그래서 차도 갖다 대보고 뭐 집도 갖다 대보고 몇 평짜리 뭐 이상한 거 다 갖다 대봤는데 명품백 다 해봤는데 안 뛰어가서.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계속 질문을 해봤어요. 네가 진짜 어떻게 살고 싶었고 네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싶고 너가 과연 그냥 돈만 많으면 행복한 건지 돈이 아니어도 되는지 저한테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고 이게 이해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랑 정말 진솔성 있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게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떻게 살고 싶어? Y가 뭐예요? 하면은 말도 안 되는 부모님 핑계를 댈 수 없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요.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그러면 미친년처럼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잘 자. 잘 게을러. 그게 진짜 Y냐는 거죠. Y라는 건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나를 계속 뛰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애가 없어서 이렇게 간절하지 않은가? 애기 있는 엄마들은 그 마음을 알지 않을까? 아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더 공감이 돼서 애기 엄마들이 잘하나? 애를 가져야 되나? 뉴스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애를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저랑. 너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고 너한테 행복의 기준이 뭐고 도대체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뉴스킨을 붙들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건 뭐길래 계속 저한테 질문을 던졌더니 말 같지도 않은 그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 Y는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들이 충격 먹을까봐 쪽팔려서 얘기 못했던 것 뿐이야. 이렇게 소심한 Y가요?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얘기 못했던 것 뿐이야. 근데 너무나 심플하다는 걸 알게 됐고 너무나 별거 아닌 것들이 내 삶에서 굉장히 결핍이 있었구나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별거 없어요. 부모님 용돈 드릴 때 계산하면서 듣고 싶지 않아요. 얼마 드려야 되지? 이거 드리면 내가 이거 어려운데? 항상 저 직장 다닐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용돈 드려본 적 손에 꼭 꼽아. 매달 챙겨서 들어본 적이 없어. 왜냐면 항상 풍족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손에는 50만 원 드려본 게 제일 큰 용돈이었어요. 저한테. 2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150에 받으면서 50만 원 드렸던 게 저한테 되게 큰 월급이었어요. 근데 그거 드리면서도 행복하면서 반면에는 걱정이 항상 같이 공존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그리고요. 남편만 바라보면서 남편 능력에 기대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남편이 혼자 이렇게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데 근데 그 와이프 분들한테 저는 옛날에 착각이었던 거지. 언니 남편 이렇게 벌고 계실 때 언니도 보탬이 되면 좋잖아요. 언니도 이렇게 애기 어느 정도 이렇게 맡겼으면 언니도 이제 일을 하세요. 이왕이면 살림에 보탬이 되면 좋잖아요 라고 그분들한테 뉴스를 전달했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이었었거든요. 남편이 저렇게 돈 벌어올 때 내가 더 보탬이 되면 좋지 않아요 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여자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의 옹분들도 그래서 막 이렇게 관찰해봤더니 자기를 하던 분들이 다 여기 오던데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냥 애기만 키우다가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는 분들 없어요. 애기 낳기 전에도 자기를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애기 낳고서도 뉴스킨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남편이 벌어다 줘도 괜찮대. 남편이 뭐 하시는데? 그러면 대기업 다녀. 대기업 다녀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분이 세상 물정을 굉장히 많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되게 제가 그만한 거가 되니까. 그렇지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에 맞춰 살고 50 주면 50에 맞춰 살고 이렇게 살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가. 남편한테 그렇게 기대면서 살고 싶진 않았고 항상 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내 형편에 맞춰서 필요한 걸 막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다 제 주변을 보면서 제가 다짐을 했었던 것들이에요. 제 친구들을 보면서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어떠한 금전적인 것 때문에 뭘 보내지도 못하고 해주지도 못하고 사주지도 못하는 제 주변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봤었었고 형편이 안 좋아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과 밥 먹고 얼마씩 거대대나 맨날 머리 굴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신랑이랑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밥 사주는 거예요.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많이 그게 생긴 거지만 저희 신랑은 평생을 밥을 사면서 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많이 쓰는 걸 좋아해요. 돈은 그냥 돈이 생기면 바로 빵을 만드는 거 1인자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랑이 통장에 잔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뉴스킨을 하기 전에도 저희 신랑은 억대용공자였어요. 원래 특수직업이어서 직업이 액션 배우다 보니까 방송영화계 쪽 일은 몸값에 측정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항상 26살 때부터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젊은 나이에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빨리 성공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10년 동안 그 직업을 했고 지금 14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뉴스킨으로 저희 부부가 함께 하고 있지만 10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저는 결혼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이 사람이 억대용공자고 특수직업이고 되게 잘 나가는 액션 배우해서 저는 결혼할 때 사실 약간 내심 마음속으로 기대한 게 많아요. 좀 지금부터 그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남편이 그래도 잘 이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불알 2쪽만 갖고 왔어요. 통장에 빵원이면 제가 더 감사할 텐데 저랑 결혼한답시고 한 2년 전부터 무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다가 결국에는 빚 2억 5천과 함께 저한테 이렇게 장가를 오셨어요. 저한테 오셨어요. 그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 200번은 내가 갑자기 1,000만 원, 2천만 원 벌던 신랑을 먹여 살려야 돼. 진짜 저는 그런 어떻게 해요? 연애를 10년 했는데 둘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이 장난이 아니죠. 남편 돈 없다고 그지 됐다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속에서 직장 생활로 절대 안 되겠다라는 게 더 저한테 마음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돈 많이 벌어도 배합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변에 돈 많이 벌고 뭐 해서 대박 났대 이러면 옛날부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 소리가. 나는 내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남이 뭐 잘됐다는 소리를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없는 내가 더 짜증나. 남편이 사고를 쳐도 사고를 하도 치는 신랑이어서 제가 저거를 꼭 넣었어요. 저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희 신랑은 너무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업 아이템을 들으면 확 귓방맹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많아요. 여보 그거는 지금 안 먹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뉴스킨에 와서 그런 걸 다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게 대박 날지도 진짜 모르는데 내가 남편을 누른대. 그래서 내가 남편의 그 상상력을 너무 누르는 여잔가? 그런 거를 너무 펼치지 못하게 하는 여잔가? 너무 겁만 나는 거야. 이제 뭔 사고를 칠까? 그냥 전화 통화만 해도 핸드폰 막 봐. 누구랑 통화했는지. 무슨 감독님, 무슨 형님자 들어가면 물어보는 거지. 이 사람이랑 뭔 얘기했냐? 뭘 계획했냐고 또. 뭐를 같이 하기로 했냐? 이렇게 그런 와이프가 자꾸 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쿨한 와이프가 되고 싶다고 해놓고 자꾸 남편이 매사가 걱정이고 뭘 알아먹을까봐 걱정하고 쫄고 이런 제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돈만 많았다면, 내가 능력 있는 여자라면 남편이 한번 시험 삼아 그렇게 사고 한번 쳐도 그냥 쿨하게 아유 여보 경험이야 하면서 어깨 두들겨줄 수 있는 그런 와이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 와이프? 최고. 남자분도 어때요 그런 와이프? 최고. 최고죠. 그런 와이프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쥐잡듯이 잡았다는 거예요. 중대 사내하면서 쥐잡듯이 잡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그냥 싫었었어요 저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료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이런 거 가족 간의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족한테 진짜 힘들 때 가족끼리 도울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도움조차 쉽사리 손을 못 내밀 때, 그리고 그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도 불편하게 되고 받아야 되는 입장도 불편하게 되고 혹시나 그걸 못 받게 됐을 때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 것들, 이런 작은 것들이 돈이 전부라고 인생에 할 수는 없지만 저런 사소한 모든 것들이 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너무나 쿨하게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그냥 제 수준에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돈이라면 안 받을 마음으로 주겠다가 저한테는 약간 버킷리스트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한테 사장님들 전화 주셔서 돈 구시지 마시고 기분이 우적할 때 온종일 잠만 자고도 싶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한 번 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왼쪽을 잡고 싶다, 왼쪽을 잡고 싶다, 한 달만 쉬고 싶다. 그리고 언제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 떠나고 싶고, 직장생활 하면서 저 해외 나가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뉴스킨 하면서 저한테 나간 해외가 전 첫 해외 출장이었고요. 월급만 기다리냐 목 빠지면서 기다리고 싶지 않았고, 한도 신경 안 쓰고 체크카드만 쓰고 싶었어요. 맨날 카드값으로 긁고 나서 다음 달 그 카드값을 메꾸고, 조금씩 모자라는 거 저 현금 서비스 받아서 또 그걸 메꾸고, 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치가 심해서가 아니에요. 한 달 월급을 150, 200 받아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야, 하고 싶은 거를. 카드를 안 쓰고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가. 그래서 어느 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울한 거지. 내가 왜 나는 월급을 기다리면서 한 달을 노동을 여기 안에서 서서 이 일을 보고 있고, 이 일을 계속 하면서 월급날만 또 못 빠지게 기다리다가 그 돈이 또 다 빠져나가고 나면 또 나는 앞서서 노동을 하는 거고, 이게 왜 무한반복이지 않아? 왜 이렇게 살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진짜야? 다른 사람도 다 나처럼 사는 거 맞아? 근데 주변에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니까 다른 어떤 탈출구가 없다라는 생각? 그게 우울한 거. 뭐 없을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정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면 나는 50, 60, 80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고민이 29살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있었어요. 돈 걱정 없이 쇼핑하고 싶은 거 모두나 다 하고 싶으신 걸 거예요. 항상 계산하고 얼마 빠져나갈 거 계산하면서 자꾸 뭔가를 쓰게 되고, 남편과 가족과 돈 때문에, 전 신랑이랑 돈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돈을 정말 좋아도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 줄도 알아요. 관계까지 다 틀어버리게 하는 게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막 진짜 무슨 종교적으로 돈을 사랑한다는 건 되게 위험하지만, 반드시 돈 때문에 쌓아놓은 원인이 된다면 그 분은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돈 때문에 가족과 싸우고 있으시다면 더 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벌어라는 증거예요. 더 벌어야 돼요. 당신 가정에는 지금 더 풍요로운 돈이 필요해요. 지금 이 메시지인데 계속 그 안에서 그걸 벌면서 싸우고 지지고 까니 뭐가 해결이 나냐고요. 저는 그런 걸 현실직시를 좀 빨리 했었던 것 같고요. 가끔은 집 나가서 혼자서 자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냥 혼자서 호텔에서 맨종일 호캉스, 요즘에 되게 유행이죠, 그죠? 젊은 친구들도 월급 타면은 한 번쯤은 가서 자기한테 휴가를 호텔에서 다 보내고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혼자서도 너무너무 해보고 싶고, 아버지한테도 어깨 으쓱하게 드리고 싶고, 그냥 아빠 친구들 다 모아. 내가 한턱 크게 완전 쏠게. 그리고 아빠 어디 여행 가고 싶어? 친구랑 다 같이 가. 내가 단체로 다 보내줄게. 아빠 베프만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아빠 기도 살려주고 싶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런 작은 것들이었던 거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작은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고로는
이 소소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내 인생이 너무 한심했어요. 아니 저런 작은 거 하나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주제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살 수가 있을까? 작은 소소한 행복은 나한테 올까?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고 제 현실을 직시해 보니까 직장생활 10년 차 늘 똑같은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40대 삶. 내가 40대가 되면 난 이렇게 살 거라고 꿈꿨던 게 점점 현실이랑 멀어진다는 그 압박감. 그리고 맨날 월급이 50만 원씩 빵꾸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20대 후반부에 접어드니까. 그래서 제가 뭐를 했나 봤어. 내가 5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건 반드시 내가 어떤 지출했기 때문에 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월세가 50만 원씩 빠져나갔었고 제가 회사 근처에다가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월세 50만 원 빠져나가고요. 나머지 50만 원으로는 보험료, 휴대폰비 모든 것들을 다 충당하고 나니까 나머지 남는 거 가지고 제가 모든 저축하고 생활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쓰고 바르는 걸 다. 근데 그거 갖고 절대 안 되기 시작하니까 현금 서비스를 조금씩 받기 시작했던 게 어느 순간 50만 원씩 고정이 돼서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 50만 원을 더 벌어야겠다. 50만 원 더 벌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해서 그때 만났던 게 저한테 뉴스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으로 돈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얘기에 그러면 나는 50만 원 벌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왜 내가 50만 원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안내해줬던 이 180도라는 아이템, 지금 180도 되게 핫하죠. 이 180도라는 제품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이 사업을 알아보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바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무조건 해야 되겠다. 50만 원 무조건 벌어야 되니까. 다짐해요. 그때 이런 현실들과 제가 점점 멀어져 가면서 나는 반드시 돈으로부터 자유한다라고 맹세를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아빠한테 계산하게 되고 가족한테 이런 걸로 눈치 보게 되고 내가 주변 사람을 만나고 뭐를 하건 항상 결핍이었던 이거로부터 나는 반드시 해방할 거라는 마음에 강하게 마음에 진짜 꽂혔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간절하게.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뉴스킨이 저한테 들어왔지. 만약에 제 삶에 만족을 하고 있었다면 전 절대 이 뉴스킨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죠. 전 많은 분들한테 미팅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렸을 적에 아니면 네가 결혼을 했을 때 꿈꿔왔던 너의 미래랑 지금의 네 모습이 되게 같아? 그래서 너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니?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단 한 명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람 좀 못 만나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을 더 열정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일을 우리처럼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라면 여기서 저희보다 엄청난 리더들을 배출할 수 있고 이 포항에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바로 이런 삶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건 강한 어조를 일부러 쓴 거예요.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였어. 언니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소리를 진짜 많이 바깥에서 하고 다녀요. 근데 아직 괜찮대. 아직 남편이 50살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직 내가 젊으니까. 이런 정신 나간 소리 저 엄청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왜 이런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기준이신 분들은 그냥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일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 일로 이뤄낸 어떤 성공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게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자식이 됐건 아니면 내 가까운 친구가 됐건 동료가 됐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성공으로 인해서 어떤 베풀 그거를 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거라고 왜 장담을 하냐는 거죠. 저는 엄마가 급작스럽게 돌아가 보셔서 알아요. 상대방의 시간은 절대 내가 정해줄 수 없다는 걸 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엄청나게 강한 어조로 얘기해요. 남편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얼굴 마주보면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유연하다고 생각하냐는 거지. 그거 되게 정신나간 생각이거든요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겪어야지만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굉장히 착각을 했구나. 내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류구나. 이거를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회사가 잘렸거나 갑작스럽게 누군가 돌아가셨거나 내가 너무나 아꼈던 친구가 갑자기 잘못됐거나 이것들을 내가 피부로 와야지만 그때서야 사람이 쿵쾅쿵쾅 철렁 내려앉는다니까요. 저는 엄마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미친년처럼 이렇게 뉴스키는 안 했어요. 그냥 엄마가 오래 나랑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30살이 되면 40살이 되면 엄마랑 뭐 이것도 하고 이런 내 계획했던 모든 게 무너지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드리지도 못한 채 저는 끝났어요. 이 계획 속에 있는 거 그냥 두시 맞으시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이라도 약간 풀리잖아요. 긴장이 조금이라도 루즈해지고 싶고 조금 쉬고 싶고 이럴 때마다 빨리 앗아갔던 우리 엄마의 시간을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하지 말자. 내가 또 해드리고 싶은 마음속으로만 늘 다짐만 하고 늘 생각만 하는 이 모든 것들 살아있을 때 다 하자. 언제까지 안 기다려주면 어떡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지내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뉴스킨 하세요. 우리 뉴스킨 합시다. 우리 뉴스킨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무섭대요. 아직 걱정된대. 두렵대.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뉴스킨 시작하는 게 절대 그게 무서웠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왜? 시작하는 게 왜 무서워요? 저 진짜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나는 도전 안 했는데 누군가는 했어. 분명히 나한테도 동기가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했다란 말이야. 그게 불구덩인지 아니면 되게 정말 좋은 구덩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거기 뛰어들었어요. 일단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뛰어든 사람이 부러워. 그것 때문에 겁먹어서 발을 한 발자국도 못 내미는 게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도전했을 때 그 사람의 결과물이 두려운 거지. 그럼 제대로 볼 자신 있으세요? 내가 안 했을 때? 우리 같이 하자 이래서 5년 10년 가죠. 리크루팅 대상자가. 그분이 저희 스폰서님들이 그러시는데 100만장자 되고 나서 다시 손 내밀었더니 안 한대. 이미 너무나 자기랑 갭 차이가 나니까 못한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희 스폰서님 얘기 들으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기홍 사장님이 저희 그룹 미팅 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기홍 스폰서님이 2000GB를 1년 넘게 못하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 사업자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누군가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싫어서 발표만 시키면은 1시간을 등 돌아서 얘기하다가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너무나 수줍고 떨리고 이렇게 마이크가 달달 떨려서 이빨에 맨날 부딪히면서 스피치를 하셨던 저희 스폰서님. 근데 그분이 2000GB를 간간히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스폰서님한테 사업을 전해준 분이 친구셨대요. 그 같은 동기 모임 엄마. 맨날 같이 얼려다니는 애기 엄마가 사업을 전해준 거야. 근데 이경 사장님은 1, 2년을 계속 2000GB만 하면서 막 갖고 다니면서 팔면서 홀드하면서 그 시간을 버텼는데 그 위에 있는 친구는 애가 셋이었대. 애가 셋이었는데 그 2000GB가 어렵는데 파트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2000GB가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에 타협을 하면서 뉴스킨을 그만두신 거예요. 근데 이경 사장님 지금 천만장자 되셨죠. 근데 그분이 이경 사장님 그래도 나의 인생을 바꿔준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백만장자가 돼서 찾아갔대. 나를 이렇게 성공시켜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언니니까 내가 지금부터 언니를 도와줄게. 언니 백만장자 될 때까지 내가 언니한테 보답할게 라면서 그분한테 손을 내밀어서 다시 그분이 왔는데 결국에는 한 6개월도 못 넘기고 다시 또 그만두시더래요. 결국에 이 일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경 사장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그래 뉴스킨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은 많아요. 단지 가진 거 없고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뿐인 거지 오로지 뉴스킨만 답이란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경 사장이 마음이 아파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의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 새 아이 키우면서 이경 사장님은 애기 지하방에 놓고 울며 불며 다 분유 먹이고 하면서 띠셔서 결국엔 지금 아이들 영국 가 있어요.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공부도 정말 잘하고요. 아이들이 정말 남다르게 자랐어요. 근데 그 함께 나한테 사업을 전해줬지만 2번이나 포기한 그 언니분은 아이들 그냥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 인생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게 벌어져. 누군가의 선택 하나 때문에 어떤 이의 도전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에는 완벽하게 갈라질 그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이 있냐는 거지. 그래서 전 차라리 도전하다 실패하더라도 넋 놓고 있다가 누군가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보면서 진짜 죽고 싶다는 마음 들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게 더 안 무서워요. 안 하는 게 더 무서워. 제가 뉴스킨에 입문해서 3개월 동안 받았던 처음 저한테 커미션이었어요. 50만 원 벌려고 왔죠. 50만 원 벌려고 왔는데 50만 원이 벌 일이 아니야. 그때 저한테 날개를 달아줬던 건 180도였었어요. 지금도 180도 때문에 제가 다시 딱 이렇게 액티브하게 뛰고 있는데요. 180도처럼 빠르게 피드백되는 제품이 뉴스킨에 있어요? 없어요. 저는 180도 쓴 순간 이게 완전히 제품력이 반하고, 그래서 이 사업까지 이해가 되니까 무슨 스킬이 뭘 필요해요. 뉴스킨 180도 기전 설명하고 다니세요? 아니 막 전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내 얼굴 보여주고 그게 전부인 거죠. 그렇게 해서 대리점을 일주일 만에 그때 통과했었던 기억이 나요. 일주일 만에 통과를 하고 3개월 동안 1200만 원 정도의 커미션을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열정을 다시 지금 막 끄집어 내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벨로시티가 왔죠. 네. 이때 이 지부이면 지금 이게 몇 배예요? 2배. 2배요. 그럼 분명한 건 1200이 아니라 2000만 원 됐었을 거예요. 지금 이 강도로 뛰면. 근데 그 옛날에 그 막 이거 전하고 다닐 때 제가 무슨 소리까지 다녔냐면, 눈알에서 뉴스킨 마크가 보인다 그랬었어. 나 만난 사람들. 너무 실패해서 불편하다고 자꾸 험담하는 소리가 자꾸 험담을 하는 거. 그 직장인의 동료들이 저 언니 근데 너무 부담스럽다고 눈만 마주치면 180도 얘기하고, 눈에서 마크가 야 찍혀나와서 파란 색깔 봤어? 저 언니 눈 파란색이야. 아니 이런 소리 들으면서 막 입에 침을 태워가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뭘 몰라도 180도가 뭐 스태프 이런 거 몰라. 그냥 막 얘기하고 다니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게 왜 확실하니까? 나는 봤으니까. 정말 좋으니까. 근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을 봐버리잖아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거고 정말 좋은 거고 많은 사람들 인생을 바꿔주는 일이 맞으니까 막 전하게 돼요. 더군다나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특히나 더 간절하게 전하게 돼요. 그럼 리크루팅이 뭐 있나요? 보상 기가 막히게 푼다고 해서 리크루팅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 해봤어요. 사업이면 플랫차트 다 만들어서 다 해봤어. 그런다고 사업하지 않더라고. 눈을 마주치고 간절하게 확신으로 언니한테 반드시 필요한 일이야. 나 진짜 나랑 인생 걸고 한번 해보자. 내가 성공시켜준다는 자신은 없지만 나는 절대 안 그만둘 거거든. 그냥 놓지만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에 사람이 그냥 간절하게 마음이 확신이 서고 움직이는 거지. 제가 막 분면을 풀고 갑자기 막 숫자를 기가 막히게 풀어서 산수가 쏙쏙되게 해준다고 사업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다 놨어요. 놓으면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 찾자. 그래야 눈에서 레이저 나오죠. 사업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백날 가보세요. 내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액션이 나오는지.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자꾸 돼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자꾸 펼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도, 내가 그 액션을 펼치려면, 나의 진심을 전달하려면, 내 눈빛을 쏠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돼. 근데 이게 가짜 비즈니스 있죠. 왜 그냥 끌어당기고, 이거 누구 그냥 끌어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래서 결국에는 정의 멤버만 남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진심인 사람, 내가 진짜였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리크루팅 잘 하시더라고요. 넘겨주실래요? 차트? 안 넘어가네요 또. 이렇게 그냥 제가 넘겨달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수익의 형태를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수입의 형태를 바꾸는 무언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무조건 옮겨 타라는 게 아니라 같이 준비하세요. 같이. 저는 투잡자가 많아요. 파트너들 중에. 그리고 나이대가 다 어리고 20대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업시키는 거가 저한테는 되게 무리가 있었어요. 기반이 잡혀있지 않고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뭐 벌고 계시면 한 분이 집중을 하고 이런 경우 만들기가 저한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투잡으로 이끌어낼 때 항상 제가 마케팅 했었던 건 뭐였냐면,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무언가를 고정적으로 벌고 있을 때 반드시 내가 개입이 안 돼도 되는 수입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끝장난다. 그거 반드시 준비해놔야 된다. 내가 개입되었을 때 내가 빠져도 들어오는 수입을 뉴스킨으로 반드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라는 걸 항상 인지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이 준비하자. 당신이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준비하자. 그래서 내 수익과 뉴스킨의 수익이 얼추 맞아지는 그 시기가 오면 그때 확률을 더 높은 곳으로 옮기자라고 해서 지금 파트너들 그렇게 전업시키고 있어요. 그거가 될 때까지 집중을 좀 해주고 있고요. 왜냐면 사실은 보세요. 뉴스킨 맨날 권리소득이라는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진짜로 이해가 가냐는 거지. 뉴스킨이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반드시 하고 있다라면 이게 레버런지가 되고 확장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를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인지하고 있는데 왜 50만원, 60만원 번다고 그만둘까요? 왜 70만원, 80만원 번다고 그만두세요? 60만원, 70만원, 8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 수입의 형태가 이해가 가셨다면 여기서 그만둘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저는 뉴스킨 하다가 그만두신 동료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만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시작해서 막 다 꼬리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해도에 따라서. 내가 정확하게 뉴스킨을 얼마큼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은 틀리더라고요. 근데 많이 떠나가는 분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왜 그러지? 이게 이렇게 생각보다 힘든 일인가 하면서 겁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 사업자 때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시선을 바꿔서 그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은 왜 떠났냐면 뉴스킨의 보상도 몰라. 뉴스킨의 보상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가냐는 거지. 1, 2년, 3년 했다고 해서 커미션이 안 오른다고 가냐는 거예요. 이 수입의 형태를 이해를 했으면. 보상을 몰라요. 몰랐기 때문에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차, 2년차, 3년차, 이건 로열티로만 잡아놓은 수익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소비자를 구축해서 들어오는 따로 빌딩 보너스 제외하고 리드 보너스만 만들었었을 때 뉴스킨 사업은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비자의 노하우, 내가 한 달에 100만원 벌 수 있는 그 노하우, 내가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 벌면 너무 좋겠지만 인간의 영향력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저희는 다 평범하니까. 내가 100만원 벌 수 있는 노하우만 빨리 배우시면 돼요. 내가 스스로 뉴스킨에서 100만원 벌 수 있는 노하우를 내가 빨리 벌어서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원 벌 수 있는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임이에요. 많은 분들한테 그분들도 똑같이 100만원을 벌게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랬을 때 뉴스킨에서 약속한 게 뭐냐면 당신의 영향력에 의한 커미션으로 리드 보너스 주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그 노하우를 완벽히 가져서 상대방한테 100만원을 똑같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당신한테 로열티를 5%를 무한대로 다 지급을 6대 레그 안에 다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회사에서 약속을 했죠. 그러면 내가 얼만큼 많은 분들한테 100만원을 안착시키면서 벌 수 있게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냐, 이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평균적으로 로열티를 회사에서 2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한 대리점을 정착을 시킬 때마다 로열티를 20만원을 주겠다고 회사에서 약속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1년에 한 명씩의 대리점만 저희가 늘려나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보세요. 1년차와 7년차의 그 갭 차이를 보시라는 거죠. 근데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급여 소득이 250만 원이었었어요. 250만 원이 7년 후에 2,500만 원이 되냐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7년 후에 2,500만 원이 되는 일이면 그 일 계속 하셔도 돼요. 뉴스킨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250만 원 벌고 있을 때 40만 원부터 벌자. 40만 원, 80만 원, 160만 원 점점 늘려서 이 갭 차이가 비슷해지는 시기에 옮기자라고 저는 전업 플랜을 제일 많이 짜줘요. 근데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대부분 1, 2, 3년 차에 제일 많이 그만둬. 뉴스킨이 80만 원, 40만 원 버는 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시중에 통장 안에 사람을 보는 것만 믿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내 눈안에 그게 딱 찍혀야지만 믿죠. 1년차, 2년차 때 가장 많은 분들이 포기하세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워요. 그게 5년차, 6년차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솔직히 5년 동안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이게 잘 되고 있까? 가요 확장이 이렇게 일어날까? 나 다른 리더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5년 동안 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점점 느껴졌어요. 많이.
이거가 뉴스킨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버틴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잘 감당한 거에 대한 대가인 거죠.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물 준 거에 대한 대가인 거죠. 잘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정성을 쏟은 거에 대한 대가가 그 기한을 잘 지켜보다 퍼부어준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1, 2, 3년 차의 뉴스킨을 보지 마시고 7년, 10년, 15년 차의 뉴스킨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키우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이 일은 궁극적으로 나의 혼자의 영향력이 아니라 확장을 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이거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 플랫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에서가 갖고 있는, 그리고 각자의 사장님들이 갖고 계시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나의 플랫폼은 뭘 복제할 거냐는 거죠. 뭐를 복제해 줄 것인가, 내가 어떤 걸로 확장을 할 것인가를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룰대로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사람은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팀에 보태서 그걸로 다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플랫폼을 확장시키고 이것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퍼져 나가요. 내가 무언가 똑같이 줄 수 있는 게 단순해야지만 돼. 그래서 누구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를 늘 고민하셔야지만 그게 내가 없는 공간 안에서도 굴러가는 시스템들이 장착하기 시작하지. 너무나 열정적인 것도 좋지만 많은 것들을 복제할 수 없는 그 특이한 케이스들은 오히려 되게 나중에 실패하는 경우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심플하고 단순한 분들이 사업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파트너 사장님들 다 보면 무언가 복잡한 시스템 갖고 계신 분들보다 심플하게 무언가 하나씩 자기 거를 잘하는 거 하나씩을 그냥 잘 주는 분들이 진짜 확 빠르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이 레버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저희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30일 후를 보는 일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에 저희는 지금 있지만 저는 지금 5년 차니까, 그죠? 넷째 날, 다섯째 날 되겠네요.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정확하게 레버리지를 이해할 때 1원, 2원, 4원, 8원 정확하게 2배씩 이렇게 30일 동안 늘어나면 정확하게 이 액수는 10억이 돼요. 근데 10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1원, 2원, 3원, 4원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힘들어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비즈니스를 지치지 않고 어차피 발 디딘 거 끝장을 봐야겠다는 마음 먹었을 때 30일을 보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만장자 사장님들 쫓아다니면서 무슨 책 읽으세요? 무슨 강의 많이 들으세요?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물어봤고요. 이 제 시기 때 뭘 많이 하셨어요? 이거 많이 물어봤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막 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싶고 내가 워너비로 생각하는 그 분이 내 연차 때 뭘 하셨는지를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연차 때 내가 무언가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안 갖춰졌는데 리더의 모습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나이 때는, 내 연차 때는 무엇을 하셨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한시 다시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뒤로 넘겨주세요. 네, 한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이해가 가셨다면 이 사업을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단순 복제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심플하게 복제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심플할 수 있을까, 그거를,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거에다가 사실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된다라면 그냥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나 워낙에 잘 하시고 계시고, 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3B 바인더에 저희 팀들한테 복제해 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당신의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라요. 그래서 그걸 맨 앞장에 붙이게요. 무조건. 다이어리 맨 앞장에 항상 저희 팀은 뭐가 붙어 있냐면 이게 붙어 있어요. 각자의 자기. 뉴스킨을 가서 기전 설명하고 회사 설명하고 제품 설명하면 그분이 사던가요? 아니요. 아니, 없지. 그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업자로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소비자한테 써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 자랑하려고 뉴스킨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보여주는 사업이에요, 보여주는 거. 그러면 내가 빠르게 확장하고 싶다라면 나한테 비포 애프터가 없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내세울 만한 비포 애프터가 없다? 그리고 갈수록 예뻐지고 이 일에 있어서 세련돼지고 점점 무언가 품어져 나오는 사람이 돼야지. 내 인생에 비포 애프터도 없는데 뉴스킨을 시작했어. 내가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확고한 뭔가 없어. 그러면 소비자 만들 때 힘드세요. 그럼 그때 개인기로 팔아야 돼.
그냥 이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게 있고 다이어리를 딱 들고 나가고 만나서 저는 한참 대화를 나눠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 한참 대화를 나누고 나서는 그분한테 니즈 파악을 하죠. 어느 부분이 가장 고민인지를 물어보겠죠. 그러고 나서 저는 다이어리 앞장을 펴요. 이게 전대 언니 믿고 쓰세요. 제가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 드리는 순간 언니는 한 달 안에 누군가 언니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때 그럼 저한테 꼭 얘기하세요. 뉴스킨의 수익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전 이게 하는 사업 설명, 클로징 다 해요. 다. 이걸 심플하게 전달을 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를 내 타겟을 정해야죠. 내가 그렇게 비포 애프터가 나오고 나면 내 파트너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파트너를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이 소비자분이거든요. 저런 피부였어요. 저 피부를 이렇게 바뀔 때까지 계속 공을 들였어. 계속 공을 들였더니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저분이 피부도 저랬지만 몸도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셔서 살이 너무나 찐 거예요. 그 몸도 뚱뚱해 피부는 여드름으로 다 바뀌어서 몸이 엉망이 됐을 때 제가 저분한테 집중을 미치듯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18kg가 빠진 거예요. 18kg가 빠지면서 얼굴이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한 달 안에 대리점이 돼요. 주변에서 이 사람을 지켜보던 동료들, 지켜보던 친구들, 그 주변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TR라이트와 뉴스킨 108도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면서 한 달 안에 사업자가 됐어요. 소비자를 구축해갖고서는 사업자가 됐으니 얼마나 편해요, 이분은.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사업을 정말 전달하고 싶다면 그분의 인생 비포 애프터를 꼭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전달하거나 어떤 사업적이거나 모든 걸 전달하실 때 훨씬 수월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상을 담아왔는데 영상 재생 좀 한번 플레이 해주시겠어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뭐냐면 저는 이제 그룹이 저희 특성상 좀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앞으로 멀리 봤을 때 플랫폼 시장을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팀에서 저희는 인스타나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 확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한테 이제 부탁했었던 건 뭐냐면 어떤 제품을 티업하는 시대는 이미 갔어요. 많이. 내가 뉴스킨 제품이 좋다고 이거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고 티업을 하는 시대는 많이 갔기 때문에 반드시 컨셉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컨셉과 매력 자본과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언가의 특색이 있어야지. 이제 예전에 같은 색깔을 내서 무언가 똑같이 행동하는 시대였었다면 지금은 각자의 개성이 다 존중이 돼야 되고 그 각자가 다 살아나야 되는 조직이 돼야 돼요. 앞으로 트렌드가 다 그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시장 안에서 제가 뉴스킨 안에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어떤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뭐 180도나 어떤 아이템들이 다 있죠. 그럼 우리가 안 나가는 아이템을 그룹 안에서 좀 마케팅을 해보자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뉴컬러 시장이 점점 좋아질 건데 아직까지 자리가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각자의 집에서 아이템만 제가 던져주고 뉴컬러로 인해서 가장 자기가 잘 표현할 수 있는 화장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본인들이 뉴컬러로만 한 화장이에요. 이게 다 활용을 해서 보이시죠? 다 뉴컬러예요 이게. 그죠? 립스틱을 막 눈에 바르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야. 그냥 즐겁게 하자 그랬어요. 이게 바깥에 뭐 멋내기용이 아니거든요. 마케팅이지.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걸 딱 띄우면서 인스타에서 이거를 티업을 했더니 이걸로 인해서 뉴컬러 시장이 저희가 막 확장이 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팀이 함께 어떠한 컨셉을 정해서 각자의 다른 개성을 다 뭉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젊고 생각이 다르고 이제는 막 너무나 변화의 빠른 시대 속에서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을 어떻게 담아낼까를 되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되게 계속 그런 컨셉 미팅이나
각자의 개성을 살 수 있는 장점을 찾아내주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마케팅하기 시작하니까 본인들의 스스로의 팬층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룹의 팀원 사장님들이 자기만의 팬층이 다 있어요. 이 사장님을 되게 좋아하는, 누구를 좋아하는, 나이서를 좋아하는. 근데 저는 저희 팀에서 약간 개그 쪽으로 지금 가버려서 자꾸 DM이 언니 뉴스킨 궁금한 게 아니라 언니 왜 이렇게 재밌냐고 만나고 싶다는 연락, 웃기다는 연락을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최근 친해진 분들도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뉴스킨을 통한 건 아니지만 저라는 콘텐츠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연결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요즘에 신규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모습으로, 논 모습으로 그냥 편하게 다가가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런 저의 모습을 좋아해 주니까 약간 만나서 사업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아도 먼저 물어봐요. 언니가 하고 있는 일이 궁금하게끔 만드는 거. 그러려면 나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뭘 제일 잘할 것인가?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제일 잘할 것인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장님들께서, 아니면 그리고 이제 입문하신 분들께서 뭐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결정하시기보다 뭐부터 해야 되죠? 이게 아니라, 물론 기본기야 모든 걸 다 갖추시되 중요한 거는 나는 뭘 했을 때 가장 빛나지를 빨리 찾으세요. 내가 뭘 제일 잘하지? 나의 어떤 모습이 제일 강점이지? 그거를 찾으셔서 살리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룹 내에서 하는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서로 저 사장님의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 되게 많이 해요. 저 사장님은 그 남이 보는 눈이 진짜 정확하거든요. 한치 앞에 저는 몰라요. 근데 남이 이야기해 주는 이 사람은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장단점 얘기해주기 했다가 한번 싸울 뻔해서 장점만 얘기해주기. 그래요? 사실 아까 나 얘기 안 한 거 있는데 하면서 단점도 그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제가 해보니까 강점, 장점, 이 사장님이 돋보이는 거, 이런 거를 서로 얘기해주는 팀 트레이닝을 하니까 서로 그거가 완전 부각이 되면서 자리가 딱 잡혀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거를 빨리 찾으셨으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이제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1년 안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픈 엄마 옆에서 잘 있어주지도 못하는 그 심정 아세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자니 내 인생에도 되게 지장이 있고, 그렇다고 엄마를 그렇게 방치할 수도 없고, 그 결국엔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L전자를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엄마 옆으로 가서 한 1년 정도 함께 보내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옛날에 계획했던 것들 있잖아요. 한 번쯤 이거 엄마랑 해야지, 뭐 아빠랑 이거 해야지, 사드려야지 했던 거 못하고 가. 근데 제가 최근에는 엄마 얘기하면서 잘 안 울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많이, 제가 엄청 기도를 하러 다녀서 이게 고통이어가지고. 근데 신랑이 엄마 얘기도 못 꺼냈어요, 저한테. 금지어요, 금지어. 엄마 얘기 절대 꺼내면 안 돼. 근데 지금은 꺼내도 제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사실 막 그 엄마에 대한 슬픔보다는 이거를 진심으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준비 못했는데 이별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때 시집도 막 가려고 했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 부모님 살아가실 때 빨리 결혼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결혼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엄마가 시한부인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그때 막 결혼도 서둘러야 되나 막 그런 결정도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결혼식은 올리진 않았었고 그냥 엄마를 떠나보냈는데, 엄마를 떠내보내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곱절로 계속 쌓이는 거야. 그냥 그때 그냥 잠시만 미안할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좋은 걸 더 먹고 좋은 게 생기고 내가 돈을 더 벌고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그 죄송한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한동안은 너무나 막 새벽기도 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미안함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있을 때 다 해야 돼요. 내일이 어딨냐니까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아니 지금 내일 하고 다음에 내년에 하다 돌아가셨다니까 이미.
그러고 나서 이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빠한테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혼자 계신 아빠한테 너무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었지만 이렇게 결혼식 날 엄마가 없이 결혼을 했죠. 너무나 어린 나이인데.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장을 들어가는 날 이렇게 여기 보니까 갑자기 결혼식장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결혼식 들어오는 날 저희 신랑은 세상 신났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신부보다 더 돋보이는 꽃 턱시도를 입고 온 사방이 다 꽃무늬야. 그 턱시도 심지어 거기 셀렉하는 데서 빌려주지도 않는다고 했는데도 자기는 꼭 이걸 입어야 된다고, 자기가 돋보여야 된다고 꽃 턱시도를 굳이 입으시고, 저는 소복같이 그냥 흰 그냥 드레스를 입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우리 신랑은 막 만세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신이 나서. 근데 저는 저기 문을 딱 여는 순간부터 여기 도착할 때까지 얼굴이 오징어가 됐어요. 눈물이 이 걸어오는 내내. 근데 저는 절대 예쁘게 못 울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손예진 같은 분들 진짜 부러워요. 어떻게 우는데도 사람이 저렇게 예쁘지? 저는 얼굴에 모든 근육이 다 몰려 가운데로. 그래서 세상 가장 추접스러운 사진이 결혼식 사진이야. 저는 지금도 저 결혼식 사진 보는 거 너무 싫어. 왜냐면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코도 지금 한 거잖아요. 코도 우니까 붓는 거야 또. 그래서 들어오니까 코는 주먹만 해졌지 얼굴은 뻘겋지. 여기 다 막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지. 왜냐면 저는 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냐면 아빠가 혼자 앉아 있는 거지. 여긴 다 커플인데. 그러니까 그런 후회들이 막 너무 남는 게 많은 거죠. 그 신랑 해맑게 여기 먼저 와서 신부를 맞이하는데 제가 갑자기 뭐 오징어 엉엉 콧물 막 신부가 콧물 뚝뚝 떨어지고 범벅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나보다 더 우는 거야 갑자기. 자기가 더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야. 저보고 놀래갖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결혼식 여기 부부가 이렇게 양가 부모님이랑 찍은 사진이 진짜 정말 못생기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추억이 너무 아련해요. 그래서 그때 식장에 들어오면서 다짐을 한 거죠. 진짜 잘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만난 것 같고, 제가 엄마한테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엄마 앞에서 막 축하도 부르고 싶었고, 그러니까 감사 편지도 쓰고 싶었고, 내가 꿈꿨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 그래서 어떤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너무나 제 생각이 나서 담아온 뮤직비디오가 있어서 사장님들한테 함께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재생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뒷부분.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준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가. 참 세상 살